안녕하세요. 자영업 다일입니다. 요즘 역대급 자영업 불황으로 인해 주변 상가의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 동네에도 폐업하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고 매물로 내놔도 나가지가 않아서 그냥 공실로 비워놓고 나가는 상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가의 공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도 월세는 거의 내려가지 않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공실로 놔둬서 몇 달 동안 월세를 못 받아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월세를 내려서 임차인을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역대급 자영업 불황에 높은 공실률에 시달리면서도 건물주가 월세를 내리지 않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건물주가 월세를 내리지 않고 버티는 이유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건물 가격 떨어짐. 상업용 건물인 상가 건물의 경우 아파트처럼 KB 시세나 한국 부동산 가격과 같은 정해진 시세가 없기 때문에 건물의 가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익환원법을 이용한 감정평가의 경우 기본적인 건물 가격은 건물의 임대 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익환원법이란 자산이 창출할 수 있는 미래의 순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해당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건물의 경우 수익이 임대 수익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건물의 가격이 결정되는 감정평가 방법입니다. 이러한 공식에 의해 환산한 수익률을 자본환원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본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은 예상 순영업이익 나누기 대상 물건의 구입가격 곱하기 100을 하면 자본환원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순영업이익이란 월세에서 건물의 유지관리, 세금, 보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구입 가격이 20억짜리인 상가 건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간 총 월세 수익은 1억 원이고 유지 및 세금 등 운영비를 2천만 원이라고 놓고 자본환원율을 구해보면 1억 원 빼기 2천 나누기 20억 곱하기 100 하면 자본환원율, 즉 캡 레이트가 4%가 나옵니다. 이러한 자본환원율이 높을수록 건물의 가치가 높게 평가되게 되는데요. 연간 월세 수익이 1억에서 1억 5천으로 올라갈 경우에 캡 레이트를 계산해보면 1억 5천 빼기 2천 나누기 20억 곱하기 100 하면 6.5%로 올라갑니다. 그럼 매도 시점에 주변 건물의 자본 환원율이 5% 수준일 경우에 이 건물은 감정평가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요? 건물 가격을 X로 놓고 공식을 역산해서 계산하면 5%는 1억 5천 빼기 2천 나누기 X 하면 X의 값이 26억 원이 나옵니다. 기존보다 건물 가격이 30% 높게 산정이 된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연스럽게 건물의 가치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역으로 임대료가 내려가서 자본 환원율이 내려가게 된다면 당연히 건물의 감정평가 가격도 내려가게 됩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내려서 건물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실로 임대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매각 시 시세 차이가 큰 영향을 주는 월세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최근 몇 년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물 가치 유지를 위해서라도 월세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2021년 매매 건수가 9596건에서 2023년 48,281건으로 거의 50% 가까이 거래 건수가 하락할 정도였습니다. 건물주는 미래의 건물을 매각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월세를 낮추는 결정은 단기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상가임대차 보호법.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임차인이 최소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쉽게 조정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시작 임대료를 낮춘다는 것은 10년 동안 낮은 임대료로 계약이 유지될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한 번 월세를 계약하는 기간이 2년인 것을 감안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한 번 월세 인상 시에 올릴 수 있는 인상폭이 5%로 제한되기 때문에 처음에 월세 금액을 낮게 잡으면 아무리 올려도 인상되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한 번 낮추면 임차인이 이를 기준으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는 특히 고정수입이 중요한 은퇴한 건물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 분쟁의 약 40%가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문제였으며 이는 건물주 입장에서 임대료 인하 결정에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임대료를 낮추는 순간 주변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인 다른 임차인들은 기존보다 낮은 임대료를 기준으로 재계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건물 전체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으며 한두 곳의 월세를 낮추는 것이 결국 전체 건물의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건물주들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한번 하락한 임대료는 다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월세를 낮추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이후 경기 회복 시에 기존 임대료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당장의 공시를 감수하더라도 임대료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건물 대출 문제. 많은 건물주들이 상가 건물을 구입할 때 은행 대출을 활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는데요. 은행은 건물의 가치와 임대 수익을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는데 월세가 낮아지면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DSR이라는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제한하는 지표가 있다면 상가의 경우 RTI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RTI는 임대소득 대비 대출이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권에서 건물담보대출 심사 시에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RTI가 1.5배라면 건물주의 월 임대수익이 은행대출이자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가의 경우 RTI가 1.5배 이상이 되어야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요. 임대료가 낮아지면 RTI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건물주일수록 이러한 RTI 관리가 필수적인데요. 만약 월세를 인하하면 RT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은행에서 대출금 상환을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인 상가에 대출 이율이 5%라고 했을 때 RTI 규제 기준 1200만원 나누기 대출금 곱하기 0.05가 1.5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계산하면 최대 1억 6천까지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RTI가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더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건물주들은 더욱 월세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금리가 낮았던 시기에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대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2022년 이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이자율이 6에서 8%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건물주들이 감당해야 할 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건물주 중 상당수는 임대료 수익을 통해 대출이자를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월세를 낮출 경우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만약 은행에서 정해둔 임대수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 대출이 막히거나 심지어 기존 대출을 갚으라는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건물주들은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무리하게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기존 조건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이 13.3% 감소하였고 10명 중 7명이 실적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 원인 중에 하나로 높은 임대료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월세 부담으로 인해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인건비나 원가 절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줄폐업은 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져 건물의 가격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균형 잡힌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가운데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